31살의 신인 가수 황인선 씨가 중요한 촬영을 앞두고 동료들의 긴장을 풀어주고 있다. 촬영 전 긴장감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황인선 씨. 황이모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인선 언니가. 그런데 그 이모의 뭔가 그런 정감 가는 이미지와 성격 좋으시죠? 되게 으쌰으쌰하시고 주변을 환하게 만들어주십니다. 대중들의 시선과 실패에 대한 부담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연예인들. 그들이 받는 스트레스의 강도는 일반인들보다 훨씬 높다. 당연히 떨리죠. 긴장되고 되게 많이 준비는 했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가 따르지 못했을 때에 대한 갭 차이? 그런 것들이 좀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되죠. 그녀는 지난해 30살의 나이에 걸그룹 오디션 프로그램에 도전해 화제가 됐다. 황이모. 당시 최고령 출연자였던 그녀는 황이모라는 별명을 얻었다. 저도 걸그룹을 하기 위해서 나갔던 취지가 분명한데 이모라는 말을 들으니까 찹찹했죠. 악성 댓글들은 마음의 큰 상처와 스트레스로 다가왔다. 누가 어떤 댓글에서 이러더라고요. 얘는 성공하고 싶지도 않나 봐. 이렇게 하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날은 잠이 안 오더라고요. 조그마한 하나 악플도 되게 이제 크게 와닿는 그렇게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다. 최근 앨범 발매를 앞두고 연습이 한창인 연습실. 더 들어왔다 팍 퍼져드는 건 느낌을 줘야 될 것 같아요. 댄스 연습에 지칠 때면 그녀는 농담으로 동료들을 격려한다. 격렬한 댄스 뒤에 힘들어하는 황인선 씨. 그녀는 1년 반 전 왼쪽 무릎에 부상을 입었다. 여기랑 여기를 연결해주는 십자인대가 있었는데 그게 끊어진 거거든요. 아무것도 못해. 춤도 못 추지. 그러니까 뭐 돌아다니지도 못하지. 무리한 연습과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그녀는 아직도 치료 중이다. 이렇게 보다 보면 십자인대 완전 파열로 진단하기에는 별로 어렵지 않은 가장 중심적인 인대는 지금 끊어져 있습니다. 무너질 때 다리가 휘청 빠져. 댄스 가수에겐 치명적인 부상이다. 그런 격한 댄스를 십자인대가 끊어진 상태로 좀 감당하기 어려울 거고 어떤 재손상이 이제 계속 이어진다면 본인의 꿈을 다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치료를 해야 된다고 이제 권했고 수술이 필요할 거라고 이제 환자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찾아간 병원마다 수술을 권했지만 황인선 씨는 재활 치료를 선택했다. 춤을 출 때마다 극심한 통증을 느끼지만 재활 치료를 택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그리고 지금이 저는 되게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저 스스로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을 되게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 1년을 수술해가면서 재활하는 어떤 시간을 투자하는 게 그럴 수가 없어서 그냥 어떤 의지력이나 자신감으로 버텨낸 거죠. 새로 발매된 앨범의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 나이가 많다는 시선과 무릎 부상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촬영을 마쳤다. 황인선 씨는 스트레스를 이겨내며 꿈을 향한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괜찮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힘들지 않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걸 하면서 느껴지는 게 그 다음에 나올 결과물이라던가 그 다음에 제가 이 모습을 또 대중한테 보여주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막 기쁘고 힘들어도 힘든 게 아닌. 그녀가 스트레스를 견디고 계속해서 도전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 황인선 씨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정신건강 척도 검사를 진행했다. 스트레스에 대한 인식, 상태 불안 긍정 자원, 회복 탄력성 등의 다양한 항목의 검사들은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녀는 과연 스트레스 어벤져스일까? 황인선 씨의 정신건강 상태를 성인 평균과 비교해보았다. 황인선 씨의 경우 가벼운 불안과 우울 증세가 보였지만
전체적인 스트레스는 성인 평균의 절반에 불과했다. 남다른 긍정성과 높은 회복 탄력성이 황인선 씨의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준 것이다. 회복 탄력성의 정의는 삶에서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그 어려운 일을 얼마나 잘 극복하고 원상 회복하느냐 또는 심지어는 더 좋아지느냐 하는 정도로 회복하는 힘을 우리가 회복 탄력성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거든요. 되게 바쁘고 힘든 와중에 황인선 씨가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었던 큰 힘 중에 하나가 바로 회복 탄력성이다. 자원 이런 문제도 상당히 사실 훌륭한 편이에요. 하루에 7시간씩 이어지는 맹연습. 아무리 스트레스에 강하다고 해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럴 때 황인선 씨는 어떻게 스트레스에 대처할까? 그녀는 스트레스를 회피하지 않고 긍정적인 자세로 대처한다.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럼 그 스트레스 받은 거를 이거를 그냥 숨기는 게 아니라 그냥 끄집어내요. 그냥 극복하는 방법을 나쁜 쪽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의 긍정적인 방법으로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또 방향이 또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또 스트레스가 풀리더라고요. 또 다른 방법은 이미지 트레이닝. 그녀는 긴장되는 무대를 앞두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머릿속으로 무대 위에서의 동작을 하나하나 그려본다. 아무리 내가 몸으로 나 할 수 있어, 나 도전할 수 있어 하지만 내가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꾸 내에서 이렇게 계속 트레이닝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그녀만의 비법은 또 있다. 바로 일기 쓰기.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면 매일같이 일기를 쓴다는 황인선 씨. 10년 넘게 써온 일기엔 구체적인 목표와 긍정의 문구들이 적혀 있다. 스트레스 때문에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마다 그녀는 일기를 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제 글을 보면은 알 수 있거든요. 이렇게 했다가 돌아갔다가 그래도 이건 힘든 거야. 아, 근데 할 수 있겠지. 결국 희망적인 얘기로 끝나죠. 다. 현재 내가 비록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지만 잘 될 거야, 좋을 거야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라도 정말 끈기 있게 잘 견디면서 버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런 것들이 이분이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서 견딜 수 있는 한 자원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긍정과 열정으로 강한 회복 탄력성을 가지게 된 황인선 씨. 스트레스와의 싸움이 그녀는 두렵지 않다. 얼룩말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는 사자와 같은 포식자의 위협입니다. 바로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사자가 나타나면 얼룩말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온 힘을 다해 달아납니다. 하지만 위기가 지나가면 얼룩말은 다시 안정을 되찾고 현재에 집중합니다. 스트레스 상황이 사라져도 쉽게 잊지 못하는 사람들과 달리 얼룩말은 위궤양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극심한 스트레스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은 바로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배우 김보성 씨가 3개월 만에 체육관을 찾았다. 을이라는 유행어로 유명한 배우 김보성 씨. 그는 영화 배우이자 이젠 로드 FC 격투기 선수다. 다양한 격투 기술이 사용되는 종합 격투기는 부상의 위험이 특히 높다. 종합 격투기라는 거는 말 그대로 뭐 복싱, 태권도, 뭐 주짓수, 유도, 뭐 이 레슬링 이 모든 것을 종합하는 그 격투기이기 때문에 그 훈련의 그 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는 시합에 대비하기 위해 강도 높은 훈련은 필수다. 영화 배우인 그가 52세의 나이에 부상 위험이 큰 격투기에 도전한 이유는 뭘까? 김보성 씨가 로드 FC 격투기 선수로 데뷔하게 된 데는 남다른 이유가 있다. 우리 아가들 정말 힘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 포기를 하면 안 된다.
소아암 환자들을 위한 마음이었지만 경기는 큰 스트레스였다.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강도의 스트레스가 아니었나. 김보성 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경기 초반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 못한 상대의 주먹에 오른쪽 눈을 맞고 말았다. 사고로 왼쪽 눈이 잘 안 보이는 그에게는 치명적이었다. 결국 시합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만 멋진 투혼을 발휘한 경기였다. 격투기 선수로서 제가 뭐 강하다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한 시합도 아니었고, 아이들을 위한 저의 진심은 국민 여러분께서 정말 진심으로 많이 알아주셨기 때문에 정말 후회 없습니다. 경기를 지켜봤던 동료 선수들은 그가 스트레스에 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 남들과 다르게 이제 한쪽 눈이 또 안 보이시잖아요. 그런데도 격투기를 하신 거 보시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희 선수들도 보통은 좀 멘탈이 좀 강한 편이거든요. 혼자 싸워야 되는 그런 훈련을 항상 하니까. 근데 그 이상으로 멘탈이 훨씬 더 강하신 분 같아요. 김보성 씨가 스트레스를 견뎌낼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일까? 스트레스 상황에서 김보성 씨의 뇌는 어떤 상태인지 뇌파 연결성 검사를 실시했다. 경기 중 맞는 장면을 보여주고 뇌파들 간의 연결성을 측정해봤다. 검사 결과 김보성 씨의 뇌파는 세타파의 연결성이 두드러지는 특징이 나타났다. 이렇게 담대하거나 또는 명상을 많이 하셨거나 이렇게 또는 마음의 뿌리가 좀 깊으신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세타파의 양보다는 세타 대역에서 연결성이 좀 강한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명상을 하거나 창의적인 생각을 할 때 나타나는 세타파. 김보성 씨는 스트레스 자극이 주어졌을 때에도 세타파의 연결성이 크게 흐트러지지 않았고 회복 상태에서는 연결성이 더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성 씨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자극이 오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뭐 큰 반응은 안 보이는. 그래서 이제 평상심이 조금 덜 흔들리는 그런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에 남아있는 유일한 달동네. 고령의 어르신들이 주로 거주하는 이곳에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가 열렸다. 소외된 계층을 돕기 위해 해마다 일반인들과 연예인 그리고 종합 격투기 선수들이 참여하고 있다. 봉사단의 일원으로 매년 연탄 나눔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김보성 씨. 그가 최근 외치고 있는 의리란 곧 나눔과 봉사다. 나눔우리예요. 나눔우리. 네. 나눔우리가 최고의 단계입니다. 어려운 사람들과 아픔을 함께하고 돕는 것이 바로 의리다. 우리가 이타심을 낼 때 남을 위해 이렇게 막 뛸 때 그 헌신하겠다는 그 마음이 오히려 스트레스와는 점점 멀어지는 길이 될 수가 있다. 그렇죠? 김보성 씨는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이기는 힘이 된다고 이야기한다. 오늘 이렇게 봉사활동하는 거는 오히려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잖아. 힐링이 되고 스스로 행복해지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잖아요. 또 여기 오시는 분들의 그 에너지, 웃음 이런 걸 받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마음도 따뜻해지고 정신적으로도 좀 스트레스가 많이 해소가 되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하고 나서 정말 일주일간의 그 성취감과 뿌듯함이 약간 삶의 굉장히 원동력이 될 때가 많아요. 실제로 나눔이 스트레스를 이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뇌 자기 공명 영상 검사를 통해 김보성 씨의 뇌를 살펴보기로 했다. 격투기 장면 중 맞는 장면과 나눔과 봉사활동을 하는 장면을 반복해서 보여줬는데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놀라거나 두려울 때 활성화되는 뇌의 편도체 부분이 크게 활성화되었다.
하지만 봉사와 나눔 장면에서는 스트레스에 활성화됐던 부위가 상당히 줄어들었다. 봉사와 나눔이 김보성 씨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뇌가 보여준 것이다. 뇌의 변화만으로 놓고 볼 때는 어떤 김보성 씨한테 있어서 봉사와 나눔이 자기의 스트레스의 어떤 치유 방법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연 준비가 한창인 한 행사장. 이들은 시각장애인 연주자들로 구성된 장애인 예술단이다. 김보성 씨는 3년 전부터 이 장애인 예술단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잘 지냈어요? 네. 생각해 주시고 또 나눠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이런 게 저한테는 큰 힘이 되고 나눔과 봉사는 김보성 씨 본인에게도 큰 힘이 되고 있다. 그는 현재 20개 단체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나눔으로 스트레스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생명을 더 살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이제 그 인생의 길을 그 길로 향해서 달려갈 때 남의 생명을 빨리 더 우선적으로 살려야 되는데 내가 스트레스 받을 시간이 없는 거죠. 그게 더 우선이 될 경우. 가치 지향적인 사람은 사실은 스트레스를 훨씬 덜 받게 됩니다.